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61페이지의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제안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함께 보는 이유는 우리 시험 문제 12문제라고 하는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사항 중에 행정계획과 관계된 사항이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열심히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행정청의 법률 행위를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라 했고,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행정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경제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토지에 관한 행정계획으로서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국가계획이 있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인데, 이번에 국토종합계획이 새로 마련되게 되면 그에 따라 수도권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도 함께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계획이 대한민국 전 국토의 발전 방향, 발전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를 숙지하고 그와 관련된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저 국가계획이 구체화되게 되면 그때 부동산의 가격은 심하게 변경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국가계획과 관계된 사항으로 그 하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을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수립돼야 된다? 그렇지 않다.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광역계획권 지정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도시군을 우리는 특광시군이라 했습니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행정계획인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하나에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웃 특광시장 군수가 협의해주면 인접한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그때 광역계획권을 지정 요청하고, 광역계획권을 국토가 지정하게 되면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를 또는 인천 또는 성남이나 수원을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하면 도시 혼자 성장 발전하기가 좀 곤란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특광시군에 걸쳐 광역시설에 해당되는 지하철 등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 협의만 이루어지게 되면 문제없지만 협의가 불성립하게 되면 지하철 등을 설치하기 위해 2 이상의 특광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고 그곳에 지하철 설치와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때 등장하는 행정계획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행정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그 장기 발전 방향에 제시된 비전을 구체화시키고 직접 집행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인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집행계획이라는 것을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직접 구속력 발생하게 되는 행정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도로 만든다, 지하철과 지하철 역사를 만든다,
이러한 것들이 결정되게 되면 몇 년 안에 그게 실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지하철 등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 지하철 설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한 때 겨우 집행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은 10년 또는 15년 뒤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만 있을 뿐인 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면 구체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두 개 행정계획과 달리 어떤 행정계획이다? 집행에 관한 계획이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은 매년 시험에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 정리해 놓고 살펴주셔야죠. 항상 공부과 관련된 학습 방법은 뭐다? 대상과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상에 관한 내용 그리고 절차 일부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셨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상과 관련되어서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 도시군은 뭘 한다? 특광시군이라 하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군,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접한 특광시군 포함하여 입안할 수 있는데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고자 한다고 하면 협의 거쳐야 되죠. 생략하는 법은 없다라는 것 정도 파악해 놓으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으로 수립한다고 하면 수립,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 승인하는 것을 이 두 가지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국토계획법을 2003년도에 제정했을 때 이 법을 제정하신 분은 도시군 기본계획 등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차이점을 이해하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수립, 승인 대신 입안, 결정, 절차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것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같은 의미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상위 행정계획에 부합하는지 승인받는 절차가 있다면 그 승인은 결정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립권자, 승인권자는 같다 별개이다. 별개이죠.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같다 별개이다.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 입안하는 자와 결정하는 자의 차이를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여기 입안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광시군을 관할하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원칙적인 입안권자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관계된 사항이라면 그리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에서 광역시설 설치와 관계된 사항을 수립했다고 하면 이들이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 자, 남이 결정한다, 직접 결정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중앙 집권 시대입니까? 지방 분권 시대입니까? 지방 분권 시대이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시에 입안한 자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토가 입안한 사안이 있다면 국토가 직접 결정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입안했다면 특광이 직접 결정해야 되며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의 경우는 기초단체이죠. 이런 기초단체장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의 경우는 대도시라 하여 대도시장이 직접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지만 대도시가 아닌 시군의 경우에는 기초단체로서 스스로 결정하기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집안에 미성년자인 자녀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 미성년자인 자녀분이 앞으로 무엇을 해나갈 것인지 장래 희망 꿈은 기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이제 내가 아이돌이 되겠다 또는 훌륭한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되겠다. 그걸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훈련, 연습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돌 되겠다고 하면 기타 한두 개 정도는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피아노를 집에 하나 갖다 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춤도 배워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잠잠하면 안 되죠. 24시간 열심히 다 준비해야만 뭔가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단계 밟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그중에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 악기 사서 다룬 연습할 것인지 춤을 배울 것인지 또는 가창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안 중에 가장 합리적인 것을 부모가 결정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시장 군수가 위반한 사항의 경우는 부목격에 해당되는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반하는 자와 결정하는 자를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위반권자는 원칙적인 위반권자와 예외적인 위반권자를 쭉 계급 순으로 열거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국장이고 광역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 나오죠. 도시군의 개념에 서울의 강남구, 종로구는 도시군에 해당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구청장이 기본적으로 서술되게 되면 한두 개 예외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청장 나오게 되면 그 지문은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권자이고 예외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가 위반한 때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중에 지구 단위 계획을 시장 군수가 위반했다면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라는 점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포함하면 총 4개 있죠. 장관이 직접 위반한 것,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러한 4가지는 장관이 결정권자라는 것을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반, 결정 모두 행정청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법 공부하면서 행정청과 비행정청 잘 구분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뺀 나머지는 비행정청이죠. 그리고 비행정청 중에는 주택공사 같은 정부 투자기관, 우리는 걔를 공공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서울 SH공사, 지방공사라 표현하는 곳인데 얘들도 공적 업무를 담당한다 해서 공공이라 하고 이들을 뺀 나머지를 민간으로 구분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SH공사 같은 지방공사, LH공사 같은 중앙공사라고 하면 우리는 이 넷을 공공이라 하고 나머지를 민간으로 구분했는데 현재 위반 결정은 모두 행정청만 합니다. 행정청 아닌 자는 위반 결정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에 40년, 50년 살았는데 불구하고 우리 집 앞에 학교 만들거나 또는 도로 확장에 전혀 위반하거나 결정하는 것 못하죠. 다만
행정청이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내가 동네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도로 확장하자, 횡단보도 하나 더 설치하자, 이런 요구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입안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61페이지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제한 찾으셨죠? 워낙 자주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입안 제한에 관한 사항을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안, 결정, 누가 하는지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제 그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입안, 제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교재 함께 보십니다. 61페이지의 양갈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제한 자와 제한 사안입니다. 주민 이해관계자, 주민 이해관계자 추천없습니다.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비행정청입니다.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할 수 있는 자 가로 해놓습니다. 입안권자는 원칙 예외 있는데 입안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이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 줄쳐 놓습니다. 이 경우 제한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가 도면이거든요. 그리고 서는 우리 파출소나 또는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피의자 조사 신문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이름 뭐냐? 주소 어떻게 되냐?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있었냐? 그걸 물어보고 답변하게 되면 일일이 적어놓는 서류 있는데 그것을 조서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는 도면과 그 조서를 통칭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계획 설명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함께 봅니다. 1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기반설 추천습니다. 2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변경,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지구 단위 계획 구역부터 지구 단위 계획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지구 단위 계획 줄만 쳐놓습니다.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줄쳐 놓습니다. 이쪽은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나 또는 유통센터를 만들기 위한 용도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장지동에 가든파이브라는 말, 가든파이브라고 하는 종합상가센터 들어보신 적 있다면 그런 것 만드는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지정된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용도지구부터 제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대체 추천습니다.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 그래서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그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공법상 규제가 가해지게 되는데 이를 행위 제한이라 표현합니다. 그러한 행위 제한은 건축물 등에 대한 용도, 종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을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때 주민은 입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4개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입안은 행정 제한한다, 비행정 제한한다. 행정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게 되었을 때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하면 법률상 요청이라 표현하고 비행정청이 다른 사람에게 특히 행정청에게 부탁하게 되면 그때는 제한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입안 제한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다. 행정청 아닌 자가 하는 것이다. 행정청 아닌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안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할 수 있는 다양한 사항 중에 총 4가지에 대해서만 입안 제한할 수 있는데 그 4가지에 대해 우리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줄쳐놓은 것들을 쭉 정리하시다 보면 앞 글자 조합하면 기, 지, 산, 대란 말을 각각 만들 수 있습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주민 입안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기지, 산대 딱 4가지에 국한된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지역 지정 변경할 수 있죠. 용도지역 변경해달라 제한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한 땅이 이번에 농림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그 토지 가격을 올리기 위해 중심 상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본질은 산업단지 조성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유통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안 제한 가능한데 농림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 이런 입안 제한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안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은 총 몇 개이다? 기지, 산대 4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나 연고대라는 곳 들어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동네 만들어질 대학은 기지산대. 기지산대가 우리 동네 만들어질 대학 이름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이렇게 입안 제한하게 되면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에게 입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 원자에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구체적인 입안 제한과 관련된 요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다시 제한은 누가 하는 것이다? 행정청이 제한하는 것이다. 비행정청이 제한하는 것이다. 비행정청이 제한한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62페이지에 양가로 2번 함께 봐놓으십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을 위한 동의 확보 기준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하려는 자는 한 줄 밑에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토지 소유자 동의 가로 해놓습니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국공유지 제외 줄만 쳐놓습니다. 1번 기반설 면적 5분의 4, 2번 지구 단위 계획 면적 3분의 2,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면적 3분의 2, 용도 지구의 폐지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 대체 면적 3분의 2, 그리고 양가로 3번입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에 관한 입안 제한 요건, 얘는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최근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시험에 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번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일 것, 10,000 이상부터 30,000 미만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2번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일 것, 자연녹지지역부터 생산관리지역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아직 우리가 용도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공부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조금 곤란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얘를 자개생이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여기 자개생과 관련되어서는 향후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쭉 한번 끝내게 되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데 이 자개생을 유보용도란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전관리적, 농림지역 가로만 해놓습니다. 포함 가능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계획관리지역부터 50 이상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 산정한다. 계획관리지역 줄만 쳐놓습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본다. 얘를 의, 제로 파악해 놓습니다. 4번 그냥 한번 확인만 해놓습니다. 주민 이반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 지, 산, 대를 위반 제한하게 되면 얘는 땅 없이 할 수 있다? 땅 필요하다. 땅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반시설은 인프라를 기반시설이라 하는데 우리 동네 도로 넓혀달라. 학교 만들어달라. 국립병원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에 있어서도 땅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을 주민이 위반 제한했다고 하면 이것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공익적 목적이다. 공익적 목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공익에는 국공유지의 경우는 당연히 참여해야 됩니다. 나라 땅을 국유지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땅을 공유지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공유지는 공익사업에 당연히 기여해야 되죠. 그래서 국유지, 공유지의 소유자에게 따로 동의받을 필요 없이 사유지의 토지 소유자의 일정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동의 요건으로서 기반들의 설치 정비 계량의 경우는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되고 지, 산, 대의 경우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 주민 및 이해관계는 이반권자에게 이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요건과 관련되어 기는 면적 5분의 4, 지산대의 경우는 3개이기 때문에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국공유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외 그 면적은 10,000 제곱미터 이상 30,000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자, 개, 생일 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개생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50% 이상일 것. 그 정도를 구분해 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원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산업단지와 유통센터를 만드는 것으로서 산업단지의 경우는 도시지역 중에 공업지역에 입지해야 되고 유통센터의 경우는 상업지역에 조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용도가 아니거든요. 공업지역이거나 상업지역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얘들은 원칙적으로 비개발 용도인 땅입니다. 다만 도시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개생, 유보용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유보용도라 하는 것은 비개발의 원칙이지만 언제든지 도시의 성장 발전을 위해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뀔 수 있는 용도 지역을 유보 용도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공업 기능과 도시의 상업 기능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해 유보 용도로 보류되어 있던 개발할 것인지 비개발할 것인지
보류되어 있던 이 세 곳에 대해서는 주민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달라 제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중에 자개생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얼마 이상일 것? 50% 이상 될 것. 그리고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죠. 지금 당장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이지만 향후 산업단지로 유통센터 만들 땅으로 방향을 정해놨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의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양갈 4번에 대해서는 제키입니다. 이거 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입안 제한에 대한 처리 절차입니다. 동그라미 1번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입안을 제한받은 입안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입안권자부터 군수까지 가로해 놓으시면 원칙적인 입안권자와 예외적인 입안권자 계급 순서로 열거해 놓은 것이죠. 제한일부터 45일 이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5일 줄만 쳐놓습니다. 다만 1회 하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30일 연장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자문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3번 입안 활용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4번 비용 부담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 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입안부터 가로 열어놓으시고 부담시킬 수 있다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부담시킬 수 있다 줄쳐 놓으시는데 비용 부담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처리 방법으로서 주민이 입안 제한하게 되면 45일 이내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하면 1회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제한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만약 시험에 제한한 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을 설정되게 되면 바로 틀린 주문으로 잡아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날짜와 관계된 사항은 워낙 우리가 숫자를 좋아해서 그러는지 시험 볼 때쯤이면 틀리시는 분은 없으시더라고요. 다만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 임의사항이라는 것 정도만 자주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첫 시간에는 행정계획과 관련된 상하관계 그리고 기본적인 특징 파악해 놓으셨고 항상 공법의 학습 방법은 대상과 절차, 효과라는 것 파악해 주시면서 지난 시간 정리하셨던 입안권자, 결정권자 누구인지 그리고 그와 비견되는 것으로서 자주 시험에 나오는 입안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 놓으신 겁니다. 여기 입안 제한의 경우에도 대상과 절차,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한 자에게 비용 부담시킬 수 있다. 임의사항이라는 것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잠깐 쉬었다가 64페이지의 입안 절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